국회 헌정기념관을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그리고 6.4 지방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특히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이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인재의 새누리당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누리당 대혁신 선포식을 내빈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6월 10일 오후 3시부터 이곳 헌정기념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3시가 되었으므로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는 이인재의 새누리당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누리당 대혁신 선포식 그 행사를 여러분의 박수 속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입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과 애국 경영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또 묵념. 제창심서입니다. 애국가는 한 절 맞춰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Oh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일정 뒤로 하시고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내일 순서 시간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소개해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정에 바쁘신 일정 중에 자리를 빛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주요 내빈들 중심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내빈 소개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바쁘신 일정 뒤로 하시고 오늘 참여해 주신 데 대해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에서 심재철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정무택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이해웅 최고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재호 전 원내대변인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산 출신의 이명수 의원 오셨습니다. 황인자 의원이 오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신 진영 의원이 오셨습니다. 신동무 의원이 오셨습니다. 여기 중이시죠. 시민도 의원이 오셨습니다. 사무부 총장을 지내신 김태호 의원이 오셨습니다. 중국의 정대기 의원이 오셨습니다. 경상북도의 정기수 의원이 오셨습니다. 대변인을 역임하셨던 이상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사방에 선택해주신 원무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국의 김태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고위원을 지내신 송광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신학교관위원장을 맡고 계신 상하종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을 지내신 이학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유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경기 광주의 노철래 의원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신의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탈북 출신으로 헌정기념관에 있는 분으로 조명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도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산 중이십니다. 유성걸 의원님 오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오셨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을 계신 강길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서울에 출신이시죠. 이호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문대성 의원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박태권 전 충남지사님 오셨습니다. 이번에 너무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유한식 현 세종시장님 오셨습니다. 이기원 계룡시장님 오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균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경기 출신의 오병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덕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경화 천안을 방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보좌진 중에 소개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삼선에 성공하신 박동철 금산 군수님께서 자리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의회 부의장이신 송덕빈 충남도 의원님을 비롯한
충청 지역의 도의원, 시본 의원님들께서 다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6월 10일입니다. 60함께 기념일이고 또 화요일이어서 바쁜 일정인데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당 지도부, 내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바쁘신 일정 관계로 오늘 오신 주요 내빈들의 자, 이제 새누리당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대혁신 선포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새누리당이 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우리 심재철 수고님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 60항쟁 기념일이어서 자체 행사도 있고 하신데 오전 행사에 이어서 우리 이인재 의원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이재호 대표님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당이 혁신을 해야 하고 변화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보였다고 합니다. 제 생각이 다 맞는 생각은 아니지만 제가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장본, 그리고 그와 연관된 내용, 직관적으로 관련 사고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 세월호 참사의 300명 되는 실종자가 구조를 하지 못한 정부는 당연히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보고 라인에 있었던 공직자, 지휘 라인에 있었던 공직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면 내각이 총사퇴, 내각이 총사퇴해야 되면 내각 수반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내각 수반 국가원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곧 국가원수가 내각 수반입니다. 그럼 마땅히 내각 수반이 책임을 묻고 자리를 물러나고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은 내각 수반 국가원수니까 책임을 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각이 총사퇴할 수 있는 내각 수반을 비롯해서 내각이 총사퇴할 수 있게 하려면 헌법을 고칩니다. 개헌을 해서 국가원수 직관 내각 수반직을 선진국처럼 분리를 해요. 이걸 분리하지 않고는 현재의 대통령제를 갖고는 앞으로 크고 작은 국가에 이런 일이 있어도 아무런 책임을 물 수 없고 밑에 공직자들만 처벌당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주주의를 하려면 우리 당이 이제 6.47 선거 끝났으니까 개헌해야 된다. 평소에 이제 대표의 소신이었던 개헌해야 된다. 개헌해서 잘못하면, 정부가 잘못하면 내각 수반과 전 내각이 사퇴하고 다시 국회에서 내각 다시 선출합니다. 이런 형태로 개헌을 해서 국가 원수는 내각을 국방만 책임지고 그야말로 국가 원수로 소개하고 국정은 내각이 책임지는 이런 형태로 행정경 물권을 개헌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여당이 해야 합니다.
금년에 안 하면 내년되면 야당이 아닙니다. 야당이 대선 주자들이 보상하고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정치권이 말려들면 우리 잡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변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 개헌을 차기 당법을 만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당의 핵심인 최초입니다. 지금 국가개조 개조하는데 이 헌법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국가개조합니까? 지금 무슨 뭘 해체하고 무슨 그걸 어쩌자 이거는 정부를 개편하는 것이지 국가개조가 아닙니다. 헌법을 고쳐서 권력의 체계를 다시 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걸 하려면 당이 먼저 개조해야 되는데 당이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당이 정권 창출의 실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의 후보를 뽑아서 그 후보가 당의 후보부터 대통령을 뽑아도 각종 도지사가 각종 후보를 출마하고 그러면 당이 후보를 뽑아서 국민들한테 이 사람을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뽑히는 사람, 그 정권에 대한 책임이 당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와 당이 같이 책임지는 집권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권을 창출시킨 당은 정권만 창출되면 이건 완전히 찬밥이 되고 오늘 대통령 되는 사람 청와대 눈치만 보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눈치만 보고 이런 당으로 전략해보면 당을 그 예를 이번에 봅시다. 내각이 사퇴나 차대가 사퇴나 그래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세월호 성과의 책임이 임명을 구조 못한 정부에 대한 그러면 정부를 총괄하는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누가 지느냐? 대통령 국가 원수니까 물러갈 수도 없고 그러면 비서실장과 여기에 관련되는 수석들 대통령을 제대로 보호를 못한 세월호 참석 안 하고 2시간 지나도 사람이 다 살았다고 보고하고 지휘한 이 청와대 참모를 책임지고 물러가라. 이 소리를 당이 공식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게 당이 정치의 중심에 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제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한나라당이 왜 안 되느냐? 자기와 반대 당에서 반대 목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자기들 귀에 맞는 소리만 듣는 겁니다. 이백이 다야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소리 들어야죠. 지금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새누리당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다른 견해도 들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이 정치의 중심에 서려면 청와대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저 청와대가 하는 거 그냥 그 감독이 바꾸고 뒷바라지게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번 육사지방선거에 대해 당은 이겼다. 선당했다. 저는 결과 봅시다. 새누리당이 기반인 영남권은 기반 30당이에요. 부산에서 1.7%를 이겼는데 부산에서는 무제자 투표, 사전 투표에서 통진당에 포함되는 무효 투표를 치면 그게 부산이 이길 수 있다. 경기도에 우리가 0.9% 이겼는데 경기도의 무제자 투표가 14만. 여기에 만약에 통진당이 먼저 사퇴를 하고 야당에 들어갔으면 경기도에 지금 자, 영남권 기반이 잠식당하고 경기, 인천, 부산에 우리가 이긴 비율보다가 서울에서 13%를 쳤습니다. 경기, 부산, 인천에서 우리가 겨우 3.9%를 이겼는데 서울에서 13% 쳤습니다. 그러면 영남권은 기반이 잠식당하고 충청권은 완전히 한번도 우리가 못 건졌다. 수도권은 위기. 다음까지 나가고 이것보다가 새누리당이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잘했다 이러고 지금 자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해내고 제대로 당의 중심을 잡아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당의 혁신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그래서 이번에 선출되는 당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장이 사람이 뭐가 따라다니니까 뭐 옛날부터 우리 땅은 뭐 와이스다, 이대계다, 친이다, 친박이다, 뭐 친노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세월이 가면 주장은 역사에 남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주장, 누가 이 시대에 많은 주장을 했느냐 그 주장을 중심으로 당을 맞다. 저는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의 정말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선 여러분, 오늘 이 새누리당 대혁신 선포식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시간 이인재 대표의 대혁신 구상이 뭐냐 생중계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재 대표 모셔서 새누리당 대혁신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를 통한 방송의 분위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7년 폭풍과도 같은 정치 상황 속에서 저는 운명처럼 어머니의 당을 떠나 외롭고 힘든 도전의 길에 나섰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험난한 정치 역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실망을 안겨주었고 특히 어머니의 당 당원 동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렸습니다. 모두 제가 부족하고 부덕한 때문입니다.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머리를 숙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시련에 직면했지만 저를 지켜준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치적 이상과 꿈 그리고 국민들의 사랑이었습니다.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15년의 역정을 끝내고 운명처럼 다시 당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과 나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고뇌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운명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가 개조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다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후진적인 우리 정치의 혁명적 변화 없이 국가 개조가 가능할까요?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의 혁신은 정당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혁신된 정치가 정부의 혁신, 지방의 혁신을 이끌고 나아가 국민의식이 고양되면 국가 개조도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개조가 국민의 열망인 지금 새누리당의 일대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소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새누리당은 이제 낡은 틀, 의식,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함께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생각하며 결정하는 진정한 소통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독일의 보수 정당 기민당이 독일 통일을 이루고 유럽 통합을 주도한 것처럼 새누리당은 한반도의 통일, 동북아의 통합을 주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새누리당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특히 20, 30, 40대 유권자는
그들의 절망을 여과 없이 표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혁명적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당을 무력하게 만드는 모든 낡은 잔재를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당의 낡은 유산인 공천권이라는 이름의 칼 자체를 녹여 없애야 합니다. 씨를 뿌린 만큼 거두고 뿌리를 내린 만큼 성장하는 국민 정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정당의 잔재, 계파 정치의 부태도 타파해야 합니다. 행정부에 끌려다니는 정당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고 풀어내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스마트 정당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여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개척하는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러한 혁명적 변화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혁신의 불꽃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냉혹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도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혁신을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혁신을 가로막을 어떤 기득권도 없습니다. 국민적 열망, 당원 동지들의 열정을 받들어 낡은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반드시 혁명적 변화의 길을 열겠습니다. 혁신은 곧 국민의 마음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키우는 일입니다. 혁신은 잠자는 당을 깨워 행동하는 당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 사회 경제적 갈등을 풀어 우리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것이 혁명적 변화의 당면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연 과반을 넘는 제1당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새누리당의 운명이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혁명적 변화를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저 이인재가 기꺼이 혁신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시골 대장간 같은 정당을 허물고 첨단 용광로 같은 정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당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 이인재 시련과 역경을 견디면서 스스로를 단련시켰고 정치 혁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준비된 저 이인재가 당의 혁명적 변화를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대담한 결단을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TN을 비롯한 종편의 생방송 관계로 우선 이인재 대표님의 비전의 말씀을 듣는 순서를 먼저 가졌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귀빈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중국 장윤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충남 강진 출신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오셨습니다.
당 재정위원장이신 박상희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봉진 전 의원님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이 오셨습니다. 희망 한국 포럼에서 신재훈 총재님을 비롯해서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신재훈은 희망 한국 포럼의 명예총재로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행사의 축사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도의 큰 거목이십니다. 정우택 최고위원님 모셔서 축사 말씀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재 의원 드디어 오늘 축사표를 준비해주신 겁니다. 여기에 써있는 것처럼 우리 새누리당을 대혁신의 변화를 함께하시기 위해서 아마 7월 14일 전당대회 출마 시기의 출정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인재 의원은 제가 마스코트를 끝날 때부터 그때 마스코트를 해서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우리가 제가 정확히 지도자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다는 자기 조직원이나 국민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그 비전을 분명한 어떠한 전략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조직원과 국민과 그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것을 리더십을 갖고 달성하는 사람이 저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이인재 의원은 여기 목표를 써놓으셨어요. 혁신, 소통, 통일.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갖고 분명히 우리 당원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 뒤에 책자 뒤에 보니까 어떠한 기획을 갖고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지속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인재 의원님의 리더십으로 우리 당원과 생각을 공유하고 이 새누리당을 바꿔보겠다. 이건 시너지 효과 요 한 가지만 남았는데 요건 7월 14일 날 여러분이 우리 이인재 의원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인재로 발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혁신의 지도자 누구입니까? 이인재! 우리 소통의 지도자 누구입니까? 이인재! 네, 마지막으로 통일의 지도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인재! 네, 이인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우택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우택 최고위원님 참 미남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말 대한민국 정계의 큰 보물이고 제목입니다. 이혜훈 최고위원님 모셔서 축사의 말씀을 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이인재 지도자의 당권 도전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분들만 이 자리에 가득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람되게도 감히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혁신 지도자의 출마 선언을 제일 기다렸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대한민국과 당의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혁신 지도자의 출연입니다. 맞죠? 예! 대한민국을 바꾸고 당을 확 바꾸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몇 년간 우리 이인재 의원님을 가까이서 뵈면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혁신 지도자에 걸맞는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다. 혁신에 걸맞는 능력, 도덕적 자질, 그리고 리더십 갖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관 지내시고 경기도지사 하시고 그 능력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하셔서 제1호 특사로
다보스 포럼에 이인재 특사를 임명하셨을 때 제가 잠깐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전 세계 주요 정상들하고 하루에도 뭐 6, 7번씩 양자회담을 하시면서 그 모든 일정을 소화하신 것을 옆에서 모시고 다니면서 저는 국내에서의 능력은 익히 소문을 들었지만 그렇게 전 세계 무대를 주장하는 거는 현장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국내 지도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을 이렇게 갖추고 계시는구나. 제가 현장에서 보고 대한민국을 맡아도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 태국이라는 맡아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믿고 맡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 정도는 볼 줄 압니다. 그리고요, 혁신은 잘못된 과거의 단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유능해야 되지만 도덕적 자질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부패와 여러 가지 잘못된 정치 관행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도덕적 자질이 필요한데 그거 뭐 제가 여기서 시시콜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그리고 아까 저는 이재호 의원님이 열변을 토하실 때 사실 중요한 건 당청관계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지도부에 속해 있었던 사람으로서 참여력을 써야 됩니다. 국회의장 선거 여러분 보셨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황우여 의원님께서 얻으신 표, 사실은 황우여 의원님께 강표라기보다는 저를 포함한 저희 지도부가 당청관계를 잘못 가져가는 것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질타라고 저는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당청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새로운 당청관계는 청와대가 하는 대로만 그냥 끌려가고 그냥 방관하는 그런 리더십으로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할 말은 하는 리더십, 제대로 된 주체적인 리더십, 그런 지도자가 당에 필요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런 지도자가 우리 이인재 지도자께서 그 역할 하시리라만 믿고 이 자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지요? 감사합니다. 이효은 지부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 지역에서 여러 대표적인 의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서울의 이노근 의원님, 또 우리 경기의 노철래 의원님, 울산의 강길부 의원님, 충남의 송원종 의원님 다 축사를 모셔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분들을 대표해서 윤상현 사무총장님 모시고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소개해드립니다. 윤상현입니다. 우리 이인재 대표님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잔사키스 대학 사이언스라고 국제관계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고 있을 때 1997년 12월 선거가 끝난 다음에 98년 1월 달에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의회에 가가지고 통역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때 인사를 하셨습니다. 98년도 1월 달에 제가 학교 수업 마치고 가서 의회에 가서 통역을 해주면서 통했더니 야, 박사 같이 한번 일해보지. 이게 천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인재 대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보통 11월 선거가 마치면은 각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치적으로 클 건가 안 클까를 볼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첫째, 인텔리전스가 있느냐? 똑똑하냐? 둘째, 엘로컨스, 말을 잘하느냐? 응변을 잘하느냐? 셋째, 텔러제닉하냐? 텔레비전 플러스 포토제닉. 텔러제닉하냐? TV 화면을 잘 봐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딱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인텔리전스 면에 있어서 자타가 불허하는 최고의 인텔리전스를 가진 분이다. 98년도 1월 달에 저하고 인연을 만든 다음에
98년도 3월 달부터 한 6월까지인가 워싱턴에 와 계셨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 그래서 같이 뵙고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무궁무진한 지식, 또 지혜, 그리고 안목, 그리고 뭔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탐구 능력,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인텔리전스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다. 둘째, 엘로컨스. 뭐 엘로컨스 하면 다 잘 아시죠? 제가 한번 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우리 이재 대표님하고 같이 조용필 씨, 그리고 김창준 미국의 연방하원이라고 저와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옆방에 노래방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분께서 노래를 안 부르시고 갑자기 시 낭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김춘수의 꽃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아시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큰 의미가 되고 싶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에 제가 그때 반했습니다. 야, 엄청나구나. 엘로컨스도 아니고 그 다음에 텔러제닉. 다른 분보다 훨씬 텔러제닉한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세 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대중정치인이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큰 꿈을 그려나갈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주자 중에 한 분이시다. 오늘 반성하실 그런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면서 혁신, 소통, 또 통일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지금 귀한 시간 내주시고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혜원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또 우리 유승규 전 의원님께서 자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유승규 전 의원님께서 저희가 아주 귀한 분과 함께 와서 소개드립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장인 황하선 전 도의원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 대표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좀 단상을 다시 모셔서 기자분들이 마감 시간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제 새누리당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브리핑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동지 여러분 또 비빈들을 위해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SBS 8시 뉴스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뉴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인 총리 후보에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를 지명했고 국정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를 지명했습니다.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재 대표님,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어디 계신가요? 예, 그러시죠. 마이크. 예, 기자분들 혹시 오늘 이인재 새누리당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누리당 대혁신 선포식의 내용과 궁금한 부분에 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조희영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앞에서 다른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신 김무성 의원, 최청원 의원께서는 공천권 관련해서는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그 다음에 우연찮게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청원 대표하고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천권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당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당권을 잡은 당의 지배적인 세력, 엘리트들이 독점적으로 운영을 한 데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야당에서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 밤 12시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뚝딱 누구를 공천 결정을 해버리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의 당 이야기했으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새누리당도 과거에 이 공천권의 칼날에 모든 정치 엘리트들이 떨어야만 했던 이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우리 정당이 개혁의 첫 번째 걸음은 우리 당이 당원들이 주권자이고 또 국민의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대원칙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의 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원들, 우리 국민들 여론의 동의를 얻어서 당을 대대적으로 그야말로 당내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실천되는 이런 정당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당원 제도도 아주 현대적으로 중앙집중식으로 잘 정비를 해가지고 모든 당원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라든지 이런 후보를 아주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이제 방역단체장이라든지 대통령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을 합계이고 오픈을 해가지고 무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출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도 과거에 당권을 가진 세력들이 전리품처럼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저는 당내에 완벽한 이 객관적인 이 심사 기구를 만들어서 특히 여러 직능이라든지 또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서 그런 기구를 구성해가지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에 의해서 비례대표가 추천이 되도록 완벽하게 갖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천권을 그저 선언적으로 당원한테 또는 국민한테 돌려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낡은 관행을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내에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다면 또 어떤 복잡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실천하는 일은 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이인재가 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15년 동안 한국 정당 정치의 협곡 속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고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 한국 정당의 이 부정적인 구도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고 또 저는 무슨 특별히 누구를 꼭 이런 원칙을 뛰어넘어서 보호해 줘야 될 특별한 세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과거에
공천의 칼자루를 쥐고 흔들어 본 사람도 아니고 그 공천의 칼날 앞에 그리 희생을 당했던 아픈 기억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정말 완벽하게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서 우리 정당의 후진성을 일거에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행사는 아주 오래전에 결정돼 있고 또 준비가 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구상하고 있는 당 혁신 방안도 책자로 배경까지 전부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요. 다른 분들 행사는 제가 아주 최근에 연락을 받고 오늘 저도 와서 뭐 축하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다음 질문. 네. 좀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고백입니다. 이번 전대기제 서청원 후보가 후보에 비해서 저 후보님의 강점을 딱 한 가지만 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다느냐. 후보와 이제 두 번째로는 예외 없이 나오는 말이 이제 당정 청관계를 이제 재정립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됐으면 당정 청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지금 이제 누구나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 때문에 국가 개조라는 어젠다가 정말 또 올랐고 아무도 이 국가 개조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대통령께서도 국가 개조를 지금 국민들에게 다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 개조를 아까도 제가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가 개조는 뭐 국가가 어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정치가 개조가 되고 또 정부가 개조가 되고 또 지방이 개조가 되고 또 국민의식이 고양이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고 이것이 국가 개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개조, 일대 혁신 없이는 정부의 개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장관도 해보고 도지사도 해본 사람인데 이 개혁 일대 혁신은 많은 아픔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 집단이 스스로 앞장서서 개조의 그 고통을 감내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정당의 혁신이 제일 중요하고 또 여당이 혁신을 하게 되면 그래서 혁신하고 있는 여당의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모아지게 되면 야당도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혁신의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혁신은 무엇인가? 이 혁명은 한 공동체 안에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이 충돌해가지고 피지배 세력이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혁명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더라도 구성원들끼리 잘 타협을 해서 함께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럼 혁명은 무엇인가? 혁명은 그 중간쯤 되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혁명의 방법은 아니고 결과는 혁명과 같지만 구성원들 사이에 협력 합의를 통해서 함께 손을 잡고 그런 대담한 개혁을 해가지고 혁명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혁신의 혁은 혁명입니다. 신은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혁명적인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자,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그리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대담한 비전과 결단력, 행동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과거와 이런저런 많은 인연을 맺고 있고 또 우리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복잡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나 사람은 혁명적인 변화, 혁신을 하기에는 굉장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따르고 있는 세력들이 그런 고통을 감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김무성 대표님이나 서청원 대표님 우리 당의 큰 어목이고 지도자지만 당을 완전히 과거와 단절해서 확 바꾸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차라리 저 이인재처럼 그야말로 이 혁신을 열정, 비전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뭐 제가 어떤 저항을 받을 아무 기득권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저 자신이 그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혁신을 위해서 몸을 바치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 혁신의 불씨가 되는 것이 참 좋겠다. 왜냐하면은 당 대표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힘이 있는 사람이 군림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자리도 아니고 또 무슨 권력을 가지고 이거를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한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금 현대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명령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그 뭔가 사명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혁신의 도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사람이 당을 완전히 바꾸고 그래서 새로운 당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더 넉넉하게 모이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면 그분들은 더 큰 당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시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제가 너무 제 주장 같기도 하지만 언론에서는 정확하게 통찰을 잘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대통령은 우리 당에서 후보를 만들고 당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가 계신데요. 그러면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고 또 국군 통수권자이고 또 정부 수반입니다. 이건 헌법상 지위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떠나서 우리 서청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자님 앞에서 묻자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헌법상 지위가 있지만 동시에 국가 최고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여당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부동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뭐 옛날은 총재라는 이름을 갖고 최고 지도자 이렇게 였지만은 지금 총재 제도는 없지만 그러나 당 대표 그 위에 계신 최고 지도자입니다. 대통령은 정치 영역을 집권당을 통해서 국회, 야당을 이렇게 아우르는 최고 지도자로서 정치 영역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관료집단이 정부를 부려가지고 정치에서 나온 산물, 법률과 예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잘 집행을 해가지고 나라 살림을 살찌워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현대 정당이라면 특히 여당은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 영역을 선도해야 됩니다.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입법이라든지 예산의 주도권을 당이 가져와야 됩니다.
뭐 자세하게 이것저것을 뭐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는 안 하겠지만 당이 주도해야 됩니다.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책임을 함께 져야 돼요. 대통령과 당이 적어도 정치 영역에서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당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다 보니까 행정부가 하는 일 뭐 끌려다니기 바빴고, 그리고 잠들어 있다 보니까 이 전국을 주도하는 것부터 말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우 나오는 이야기가 당이 대통령한테 쓴 소리를 하겠다, 또 뭐 정부가 잘못하면 나무라겠다,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 민주정당 정치의 본령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야당이나 또는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이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 정치 영역을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끌고 나가야지, 무슨 정부나 대통령한테 쓴소리나 하고 뭐 할 말이나 하는, 이거는 아니라는 게 제 확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역할이 주어진다면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당이 항상 중심에 서서 정치를 주도할 생각입니다. 사실 변화하는 물결 속에서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아우성을 치십니다. 뭔가 정치적인 욕구가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법으로 담아내고 예산으로 담아내고 또 사회 여기저기서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제주 해군기지, 또 저 어딥니까? 저 무슨 밀양구 송전탑, 또 용산 참사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런 문제, 당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우리 당이 욕을 얻어먹든 뭐를 하든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문제를 풀고 막힌 곳을 뚫고, 그리고 국민과 함께 정치를 선도하는 이런 행동하는 정당으로 반드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저기 하시고, 당원동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늘 오전에 전당대회 대표 축정식을 가지셨던 서청원 대표님께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 잠시 모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인재회라고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나 시절에 재선 때 저가지고 정말 존경하는 시간인데 저는 그냥 정치권에 오래 나가서 이 일을 통해서 나가시고 저는 뭐 누가 뭐래도 인재하고 제가 없다. 저도 좀 방황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시 들어와서 제가 최고의 고참이 되어버렸어요. 실소의견이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도망가고 있어요. 정몽준이 도망가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보다
네, 서정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바쁘신 분인데 다시 한번 서정원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참 이렇게 뵙기가 좋죠. 네,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좌진들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시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인재 새누리당 이렇게 나눠집니다. 앞으로 이인재 대표가 구상하고 계시는 당 대혁신의 비전과 구체적인 내용 이인재 대국민 브리핑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표께서 직접 브리핑해 주십시오. 네네. 예. 대표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해 주십시오. 네. 저 시간 한 10분 정도로 줄여주십시오. 예. 이 빨간 마셔서 괜찮습니까? 이 혁신은 조용한 또 명예로운 평화적인 혁명입니다. 혁명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만나야만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당의 혁신은 간단합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해서 주저앉히고 비판하고 이러는 혁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격렬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서 또 변화를 미리 선정하고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지 누구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혁신은 그럼 어떤 키워드,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할 것이냐? 우선 이 혁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혁신. 제가 아까 요즘 삼성하고 애플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1분 1초 누가 먼저 혁신을 해내느냐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소니니 뭐니 다 노키아니 다 나가 떨어지고요. 지금 애플과 이 삼성이 죽기 아니면 살기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키워드가 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도 혁신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냐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소통은 정당은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입니다. 정치적 힘은 국민의 마음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 힘은 표 아닙니까? 표는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무제한의 소통 이것이 이제 우리 혁신의 하나의 키워드고요. 또 하나는 통일입니다. 이제 독일 김일당 정부도 분단을 끝내고 위대한 한민족 시대로 나가야 됩니다. 동북아도 통합하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징기스칸이 세계 최대종, 12세기의 세계 최대종, 지금까지도 징기스칸의 제국을 뛰어넘는 제국은 없습니다. 12세기 유목민 징기스칸 직계 부족은 100만 명이 불과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3분의 1을 석권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유목민, 징기스칸 유목민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작지만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마어마한 속력, 그 지칠 줄 모르는 말, 한 사람이 병사 한 명이 4마리 5마리를 가지고 끊임없는 지구력으로 속력으로 세계를 석권했어요. 그리고 딱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야말로 강철처럼 연대하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무변방대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세계를 끝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제한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이 소속연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작지만 강하고 그리고 빛처럼 빠르고 그리고 강철처럼 연대하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 나가고 세계를 받아들이는 개방정신, 이것이 유목민의 리더십이고요. 신유목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디지털 기술 때문에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보, 통신, 그리고 이 교통,
기술이 폭발적으로 진화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슈퍼소닉 제트기가 나오면은 지금은 1000km입니다. 비행기 1000km로 나르지 않습니까? 4000km로 나르게 되면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일 생활권이 되는데요. 정보통신정보이 이 속에 세계가 다 있고 모든 지식이 다 있고요. 또 통신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이 다 있고 또 이 디지털 기술은 날로 눈부시게 발전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떻게 열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세기 그때 유목민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 이런 아까 정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 장벽이 없는 세계가 하나의 초원처럼 트여있는 이런 그 신유목 시대가 왔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원래 저 고대에는 고조선 발해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때는 저 대륙에 있는 국가였고 또 유목 기마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 강역도 축소가 되고 민족도 축소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도 범몽골리안입니다. 범몽골리안. 근데 몽골리아 원래 징기스칸 몽골리아는 지금 아주 위축돼가지고 있지만요. 범몽골리안 중에 우리 한민족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소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고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분단된 한국만 하더라도 경제력이 세계 10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예언한 바에 전망한 바에 의하면 2050년 불과 3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통일 한반도의 국력은 독일, 일본도 제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인도 같은 나라가 좀 커지면 커질 텐데요. 자, 또 여기에 이제 문화 창조력이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향해서 불꽃처럼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미래는 12세기 불과 100만밖에 되지 않던 징기스칸의 몽골 부족이 그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석권한 것 이상으로 우리 한민족의 문화, 또 경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한민족의 시대가 열리리라는 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새누리당이 새롭게 혁신을 해가지고 통일도 주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저는 그런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정당은 다 아실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 속에 다 모든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당이 이 스마트 정당이 되면은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그때그때 요구가 계속 구출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 늦게 쫓아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고 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이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요. 또 모든 문제를 앞장서서 끌고 가는 해결하는 이런 퍼스트 무버 정당으로 가자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진짜를 좀 보시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중심이 되는 국정운영 시스템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하신 다른 후보들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개파 이거는 뭐 철저하게 이게 없어져야 된다. 친박이니 뭐니 하는데 친박 대통령을 팔아먹는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기 뭐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성공시켜가지고 우리 당도 더 성공할 수 있느냐 여기 이걸 놓고 경쟁하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기적인 지도자는 국민에게 물어야 된다. 이런 정신은 뭐 고대 중국에서부터 있었지만 특히 우리 조선 이황 선생이나 율곡 이희 선생도 늘 이 사기 종인의 정신을 강조하셨고요. 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당 대표, 당원이 대표입니다. 당의 주인이고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당원 제도를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청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또 여성, 장애인, 골고루 하는 분들이 우리 당원으로 부담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당의 모든 활동이 당원들과 실시간으로 다 연결이 되고 또 당에서 필요한 의사결정할 때 당원들이 요즘 뭐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시니까 언제나 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원이 당의 뭐 그냥 선언적인 주인이 아니고 당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소통 본부를 설치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모든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이미 모이고 여기서 또 해결책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또 이 입법이라든지 예산에 반영이 되는 이런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삼민정신, 이 의민, 위민, 애민 이것은 그런 뭐 유명한 정도전 선생이 왕도 정치의 기본 정신으로 내세운 분이고요. 그때는 뭐 15세기, 14세기 말인데 이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한 것이 바로 이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한 500년 뒤에 19세기니까 한 500년 뒤에 링컨이 이러한 그 이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새누리당이 왜 통일을 주도하게 되느냐? 여러분, 독일 통일할 때 1989년 11월 8일 동독이 갑자기 무너졌는데 그때 뭐 하여튼 그 역사의 필연인지 무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의 집권당이 기민당이었습니다. 기민당, 보수당이 기민당, 콜수당. 그때 야당이 3인당, 좌파 정당이 3인당은 통일을 반대했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통일하면 독일이 더 어려워진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 기민당, 보수 우파 정당인 기민당의 콜 수상이 통일이라는 열차가 왔을 때 타야지 이게 그냥 보내면 언제 또 올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통일이 이루어지고 독일은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유럽도 통일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만일 이 한반도 이 분단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와서 펄떡이고 있는데요.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이 보수 우파 정당인 새누리당이 집권을 안 하고 저쪽에 넘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이 통일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목표, 전략 이걸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거를 분명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선언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 당이 혁신을 통해서 이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주로 여의도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통일의 비전, 목표, 전략 또 그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 인재들 이런 양성하고 이런 것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여러분, 이인재 대표께서 직접 대국민 브리핑으로 말씀해 주신 이인재 새누리당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판매하고 있는 우리 책자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책자 구입하셔서 집에 가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인재 대표가 국민 앞에 제시한 새누리당의 대혁신 비전에 공감하신다면 다시 한번 큰 경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방송대회를 통해서 이인재 대표께서 꼭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이인재를 큰 소리로 열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주 여러분, 오늘 1시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뜨겁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고 돌아가시면 각 지역에서 오는 7월 14일 전당대회 당 대혁신의